국내 최초 메이저리그 토크 컨텐츠 별난 MLB 시즌2. 오늘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프리뷰를 들고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일단 중부지구 전체적인 프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앞서 4지구를 이야기했었는데 준비하면서 조금은 심심했던 지구였잖아요. 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제외하면은 이 소위 컨텐더 팀이라고 하죠. 포스트 시즌에 제대로 도전하는 팀이 없는 지구죠. 그렇죠. 그나마 미네소타 트윈스가 나름 열심히 보강을 하긴 했지만 또 이제 미겔 사노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겔 사노가 부상을 당하면서 또 이제 쉽지 않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독주가 너무 눈에 뻔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좀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나름대로 투자를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캔자시티 로열스는 이제 뭐 달리기로 일낸다 뭐 이런 컨셉을 잡기도 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먼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살펴볼까요? 지구 우승은 최근 한 2-3년 동안은 뭐 경쟁자조차 없는 당연한 지구 우승자였잖아요. 네네. 뭐 캔자시티가 우승을 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또 빠르게 하락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클리블랜드는 이제 와우 투장의 저주를 풀어야 하는 게 과제인데 작년에부터는 조금 그 포스트 시즌에서의 경쟁력이 약해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지난해 이제 앤드류 밀러가 부진에 시달렸고요. 코디 앨런도 마찬가지였죠. 그쵸. 이 불펜 야구의 두 축이었던 선수들이 모두 아프고 부진했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지 못했죠. 선발진은 강력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불펜이 좀 약한 게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에서 고전한 원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제 보강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이 전력에서의 플러스 요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으로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뭐 실제로 그 선수들을 살펴봐도 뭐 라미레즈, 린도어 뭐 이 선수들은 항상 또 MVP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될 만한 정말 대단한 듀오이긴 합니다만 브랜틀리가 또 이제 나갔잖아요. 그렇죠. 브랜틀리 선수도 지난해 돌아와서 3할이 넘는 타율과 함께 출루도 굉장히 좋았고 2루타도 많이 쳐줬었는데 브랜틀리를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뺏겨버렸죠. FA가 됐는데 잡을 여력이 없어서 뭐 시도조차 못하고 뺏겨버리는 모습이 있었고 또 에드윈 엔카나시온이 지난해 좀 기대보다는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 또 돈이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손절을 했죠. 그러면서 칼로스 산타나를 다시 영입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뭐 선발진은 어쨌거나 뭐 리그 최강의 선발진 중에 하나라는 점, 그 부분이 일단 클리블랜드로서는 믿는 구석이겠죠? 그렇죠. 지난 시즌 선발 평균 자책점이 무려 3.39. 정말 엄청났죠. 바우어가 완전히 각성에 성공을 했고요. 뭐 아파서 이닝이 살짝 부족하긴 했지만 거기다가 코리 클루버도 지난해도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2점대 평균 자책점과 함께 다시 한번 200이닝을 넘기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칼로스 카라스코 정말 구위가 뛰어난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저는 주목해야 될 선수가 역시 클레빈저가 아닌가. 맞아요. 이 정도까지 뛰어난 활약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지난 시즌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요. 뭐 지난 시즌에 이미 영입한 선수이긴 하지만 브래드 핸드 마무리로서 뭐 어느 정도 활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투수진 전체는 나쁘지 않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우승을 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넘친다. 문제는 와우 추장의 저주를 깰 만큼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서 월드 시리즈에 올라갈 만큼 경쟁력을 갖춘 팀이냐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클리블랜드는 이제 3월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벌써부터 10월을 쳐다봐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휴스턴이라든지 뭐 양키스, 보스턴 뭐 나아가서는 내셔널리그 팀들까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조금 아쉬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선수들 뭐 린도어랑 라미레즈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지만 저는 뭐 여기까지가 한계란 얘기는 아니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좀 더 잘해봤자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바워스 선수를 제이크 바워스 선수를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그 마이너 때 기대치만큼 성장을 해준다던가 이런 요소들을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 잘하는 선수들 말고 이제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이 잘해줬을 때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뭐 우승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미 전력적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포스트 시즌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기 아쉽네요. 다음 팀들부터 너무 네. 암흑기차적일 것 같아요. 네. 미네소타 얘기는 그래도 좀 할 게 있죠. 네. 자, 2위를 차지했었던 미네소타인데 지구 2위 팀이 78승 84패. 네. 5할에서 마이너스 6이에요. 네. 하지만 미네소타 트윈스는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지만 최선은 다했다. 뭐 오프너도 갑자기 시즌 후반기에 도입을 해서 꽤나 성과를 거뒀었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는 한창 잘하는데 메이저리그 올라오면 못하는 선수들, 트레이버 메이어 뭐 이런 선수들이 오프너 이후에 선발 투수로 이 실질적인 선발 투수로 투입되니까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하일 깁슨 얘기도 해야겠죠. 그쵸. 지난 시즌에 정말 제 생각에는 기대 밖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면은 깜짝 와일드카드 진출이 가능한 전력이긴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오클랜드의 네. 2018 시즌 같은 모습.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미네소타 트윈스는 좀 운도 따르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브라이언 도저를 다시 한번 영입을 했는데 예전의 도저가 아니었죠. 맞아요. 타율이 2할 초반대, 극초반대로 떨어졌고 미겔 사노도 정말 한때는 뭐 제2의 오티즈 이런 얘기가 나왔던 선수인데 엄청나게 부진했고요. 또 로건 모리슨도 터졌다고 데려왔더니 정말 완전 못했잖아요. 진짜 버스트가 났죠. 네. 네, 1할 때 타율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뭐 랜스린, 리드 이런 선수들도 이제 에디슨 리드 이런 선수들도 부상을 당하면서 좀 나름 열심히 모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올 시즌을 앞두고서는 그래도 제법 또 보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을 앞두고 들어온 선수가 CJ 크론 있고요. 네. 조나단 스콥 그리고 넬슨 크루즈까지 일단 타선 보강을 했어요. 네, 일단 CJ 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어쨌든 30홈런을 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나름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로건 모리슨에 이어서 또 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크론이 어느 정도 중박 정도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타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넬슨 크루즈도 나이가 많은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준 활약을 그대로 이어가기만 하더라도 타선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스콥은 지난해 미러키로 가서 또 다시 망해버렸지만 사실 시즌 중반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이 선수가 이루스로서 30홈런을 넘게 친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선수가 반등을 한다면 또 예전의 브라이언 도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마이클 피네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까지는 아파서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예전 모습을 되찾는다면은 뛰어난 활약이 예상이 되고 사실 피네다 선수는 뭐 양키스에 있을 때 세베리노와 거의 뭐 쌍두마차로 미래를 그렇죠. 이끌어갈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9위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부상 여파에서 어느 정도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뭐 에이스급 성적을 기록할 수도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네소타 팬분들이 가장 아쉬운 이번 시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팀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마워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조마워 선수가 정말 예전엔 대단한 선수였죠. 포수 타격 왕도 2차례나 차지를 그쵸. 하고 뭐 일루수로 옮긴 직후에도 나름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부상이 포수 맞아요. 시절에 입은 부상이 빠른 은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뭐 마워가 은퇴하게 되면서 뭐 이제 빈자리는 아까 말했던 크론이라던가 뭐 크루즈라던가 여러 선수들이 메꿔주긴 하겠지만 좀 구심점을 잃은 느낌이 있죠. 네.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겔 사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애증의 선수이지만 나름 기대하고 있는 팬들이 많은데 또 아파버리니까. 맞아요. 결국은 또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어느 정도는 이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팀 중에서는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미네소타 트윈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인데 네. 승률이 확 떨어집니다. 64승 98패 3위 팀이에요. 네, 이제 그 인터넷 짤방 중에서 유명한 게 있죠. 개노답 삼형제. 아마 여기 이제 뜰 수도 있는데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부터 해서 이제 쭉 시작되는 멤버들이 나오는 건데. 세 팀이 합쳐서 300패가 네. 넘네요. 예. 아니 일단 이 팀은 이기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 맞아요. 예. 캔자시티 로열스는 뭐 발로 일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나름 괜찮은 선수들이 있고, 색이라도 내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영입을 하려고라도 하고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까여서 그렇지. 마차도도 네, 마차도도 이렇게 영입하려고 뜯어보고. 하고 뭐 브라이스 하퍼도 영입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도저히 지금 그런 게 없어 보이죠. 예전이랑은 참 달라졌어요. 맞아요.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구단이 적자를 보더라도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1, 2층이 있던 그쵸. 시절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들이 이제 좀 아껴 쓰려고 하는 그런 거죠. 느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리빌딩을 길게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벌렌더도 나간 네. 게 아마 큰 의미가 아닐까 싶고. 그렇죠. 그리고 미겔 카브레라도 아마도 팔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지난 2년 동안 뭐 고향에서는 자꾸 가족들 납치되고 맞아요. 예. 본인 이 하체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진해서 팔래도 팔 수가 없죠. 몸값이 너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묶여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마이클 풀머도 신인왕을 받고 정말 기대를 모았었는데 또 아프고 맞아요. 부진하고 예. 하면서 이제 팔아야 될 선수들도 못 파니까 이제 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 조던 짐머맨도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던 선수인데 망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팀이 좀 약간 의욕을 잃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뭐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아스머스 감독도 네. 경질을 시키면서 뭐 체질 개선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샐러리를 감독에게까지 줄이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그 중부지구의 패권을 장악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명성은 사라졌다. 예, 그렇죠. 일단 타선 보면은 팀 득점은 14위고요. 팀 홈런은 15위고 아메리칸 리그 기준입니다. WRC 플러스도 15위니까 그냥 타선 전체가 꼴찌였다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나마 지켜볼 만한 선수라고는 닉 카스테야노스 선수밖에 없었죠. 원래 3루수였다가 지금은 좌익수로 갔는데 컨택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그렇죠. 홈런도 20여 개까지 쳐줄 수 있는 선수 한 명이 있고 투수진도 어떻게 보면 다 망한 선수들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쉐인 그린 선수가 그나마 중간중간에 조금 해주는가 싶을 때마다 또 부진하고 또 이제 아프고 이래서 참 안타까웠죠. 그렇죠. 예. 자, 글쎄요. 그러면 잘 해줘야 할 선수들 일단 미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나야죠. 이대로 꼬꾸라지면은 이거는 푸올스 이상의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겔 카브레라도 계약이 제법 남았거든요. 네, 미겔 카브레라가 연장 계약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보장 계약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이거든요. 예. 정말 지금도 한참 남아 있죠. 이 선수가 이대로 망해버린다면 정말 답이 없는데. 사실 타격 재능은 워낙 타고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통산 타율이 제가 지금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마 3할 2푼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뭐 일단 정신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고 난다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이클 풀머 같은 경우에도 뭐 고속 슬라이더부터 해서 구위가 워낙 뛰어난 선수이니까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풀머 선수도 제 작년에 판타지 투수였는데 아니 잘 던져요. 네. 무실점 이닝이 되게 많고 3샤번트 이닝이 많은데 한 번에 무너지죠. 한 번에 무너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매치에 있던 선수여서 제가 좋아했었는데 지난 시즌은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지난해 뽑은 케이시 마이즈는 대박인 것 같아요.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또 이제 이 스플리터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구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하죠. 그래요? 벌써부터 다나카 마사히로랑 비교가 될 정도니까 이런 선수들이 마이너리그에 그래도 제법 있거든요. 최근 계속 연속해서 꼴찌를 하면서 그래도 드래프트에서 꾸준히 좋은 선수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또 대학 출신이고요. 마이즈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만 버티면 또 좋은 선수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예. 아마 예전에 휴스턴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어쨌거나 지금을 잘 버텨내야 하는 디트로이트가 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이제 뭐 기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 유튜브 컨텐츠니까 지금 존버 상태인 거죠. 네. 존버 끝 대박이 날 수도 있다. 네. 존버만이 정답이다. 네, 존버만이 정답이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64승 98패로 지구 3위를 차지했던 디트로이트였고요. 올해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100패 팀 나왔습니다. 화이트삭스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걸 준비할 당시에는 사실은 화이트삭스가 마차도를 영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시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홀딱 뺏겨버렸죠. 그렇죠. 예. 뭐 마차도가 그 슬리퍼 같은 것도 이제 화이트삭스 로고 바뀐 걸 보여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엉플이었던 게 드러났어요. 예. 여기 갈까 이러니까 이제 올라가라고.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그죠. 더 크게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마차도 영입하려고 막 존제이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뭐 알론소 막 다 영입했는데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근데 이 팀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랑은 달라요. 반등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일단 호세 아브레우가 지난 시즌에 너무 부진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하고 보여준 활약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무너질 선수가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꾸준한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반등을 한다면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거기다가 칼로스 로돈도 너무 부진했거든요. 그쵸. 뭐 아파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카로돈이라고 불리는 이 선수도 분명히 뛰어난 잠재력을 갖춘 선수다. 그리고 루카스 지올리토도 지금 예전에 그 우한 투수 유망주 랭킹 1위 하던 그 시절의 모습이랑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9위는 남아있다. 이 선수도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레이날도 로페즈는 의외로 터져버렸죠. 공만 빠른 선수였는데 어쨌든 화이트삭스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뭐 제임스 쉴즈도 이제 나이가 많긴 하지만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제가 궁금한 선수 중에 한 명은 몬카다예요. 이 몬카다도 사실 펀치력이 있는 선수인데 조금 이제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선관도 그렇고 수비에서 집중력도 부족해서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은 정말 타고난 쿠바 선수인데 그 뭐 아실 거 아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 선수 하나 영입하려고 유망주인 이 선수 영입하려고 5천만 달러를 쏟아부은 선수인데 맞아요. 근데 재능만큼은 뛰어나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반등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재능은 메이저리그 이루수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삭스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올라올 선수들 가운데 뭐 마이너리그 최상위급 유망주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뭐 아프기도 하고 그 선수들이 아프기도 하고 뭐 하지만 마이너리그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그것도 상위권 선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 마차도를 영입하려던 이유도 같이 터져보자. 그러니까요. 이걸 한번 시도를 했는데 좀 좋지 않아요. 자꾸 아프잖아요. 어떤 선수가 아파요? 엘로이 히메네즈? 뭐 엘로이 히메네즈는 올 시즌 정말 데뷔를 할 거고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리그 유망주 중에 최고의 파워를 갖춘 선수인데 투수 쪽이 자꾸 아픈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코페치 선수가 밑에 또 남아 있잖아요. 코페치가 아파요 지금 팔꿈치가. 그래서 뭐 수술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좀 공 빨리 던지는 거 말고 제구력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마이너리그에서부터 워낙 볼넷 비율이 높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당초 그들의 목적대로 탑급 선수를 데려오려면 일단 성적을 어느 정도는 찍어줘야 된다. 그걸 위해서 올 시즌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팀입니다. 올 시즌에 데뷔하는 뭐 히메네즈라든지 뭐 코페치가 돌아올 수 있다면 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 아브레유를 잘 받쳐주는 게 또 이 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00패는 탈출할 수 있을까요? 탈출할 것 같아요. 지난 해보다 못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멤버 구성상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캔자스시티 로열스입니다.
58승 104패를 기록했던 작년 시즌이었고 근데 예. 팀 성적은 나빴는데 이 고무적인 점이 좀 많았어요, 이 팀은. 그래요? 네, 일단 메리필드 지난해 거의 사실 세이버 매트릭스 스탯으로 봤을 때는 MVP급 활약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단순히 이제 도루왕인 것뿐만이 아니라 타율도 3할이 넘었지. 홈런도 10개 넘게 쳤고 2루타도 많이 치고 수비도 잘하고 발전 가능성을 정말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다 연장 계약으로 싸게 붙잡는 데도 성공을 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달베르토 몬데시 주니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몬데시의 아들인데 지난해 짧은 경기지만 80경기 때지만 어쨌든 엄청난 WR을 기록하면서 이 선수도 제2의 메리필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제 기억에는 월드 네. 시리즈에서 데뷔한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때 대주자긴 하지만 네. 월드 시리즈에서 데뷔를 그러니까 했어요. 그만큼 주력을 인정을 받는 선수예요. 네. 거기다가 뭐 여러 이제 발 빠른 선수들 영입했기 때문에 빌리 해밀턴이 네. 또 왔잖아요. 발로 일랜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1번부터 4번까지 이 선수들 배치해가지고 번트만 그러니까 돼도 그러면 뭐 투수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네. 상대 포수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좀 악재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투자를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살바도르 페레즈가 토미뇨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될 거라고 하죠. 그러면서 좀 시즌 시작 전부터 전망이 안 좋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팀도 좀 반등 요소가 있거든요. 뭐 호르헤 솔러 시카고 컵스에서 좀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캔자스시티 와서 추워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잠재력만큼은 뭐 거의 푸이그랑 동등하다고 평가를 늘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헌터 도지어라던가 설마 이거보다 지난해보다 못하겠습니까? 네, 이런 선수들이 좀 제법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반등을 좀 해준다면은 그래도 타선은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WRC 플러스로 봤을 때는 한 12 정도? 네, 네. 12. 잘하면 12. 잘하면 12인데 발이 빠르니까 이 WRC 플러스라던가 OPS보다 실제 득점 좀 더 높아가지고 한 8위권? 근데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이건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2년 연속 월드 시리즈에 올라갔을 때도 타선은 딱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불펜진의 힘과 수비 얘기를 해야죠.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발 빠른 선수들이 수비도 잘하잖아요. 맞아요. 빌리 해밀턴은 뭐 내셔널리그 중견수 중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던 선수였고 고든도 있잖아요. 네, 고든도 있지. 고든도 지난해 거의 부활을 했거든요. 이런 선수들로 갖춰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수비 하나는 잘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수진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캔자스 시티답다. 캔자스 시티답다. 문제는 투수진이죠. 지난해 평균 자책점이 4.95, 아메리칸 리그 14위였습니다. 이 투수진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 뭐 불펜이야 그렇다 치고 선발 구성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은 데니 더피는 뭐 이제 에이스 취급을 받으면서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수고. 그렇죠. 근데 지난해 부진했죠. 그리고 이제 제이콥 주니스가 생각보다 잘했어요. 네, 제법 잘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믿고 맡길 만한 선수는 아니고. 이안 케네디 정말 오버페이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데려왔는데 망해버렸지. 그래도 뭐 나름 또 캔자스시티 로열스답게 팀 팬들이 원하는 대로 보강을 했어요. 박스버거 데려와가지고 혹시 압니까? 예전에 그 한창 애리조나에서 뭐 템파베이에서 잘하던 그 시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이크 딩먼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그때처럼 뭐 좌완 투수로서 최고의 셋업맨이 돼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가능성을 보고 한번 도박을 한 것 같고 이렇게라도 계속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이제 꾸준히 전력을 나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2015년 그 우승의 감동 때문에 팬들이 좀 남아 있고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중계권 계약을 좀 새로 맺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진짜 말 그대로 홈런의 시대에서 정말 발 빠른 선수들의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흐름을 역행하는 이번 시즌인 거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역행하는 이유가
발 빠른 게 사실은 팀 승리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제 세이브 매트릭스 통해서 밝혀지긴 했지만 발 빠른 게 도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라던가 뭐 수비라던가 이런 걸 다 합치면은 발 빠른 선수의 가치는 어찌 보면 저평가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니까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것이 뭐 물론 굉장히 주관적이어 보이는 것까지 수치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걸 다 담아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평가되는 가치에 투자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워낙 돈이 없는 팀이니까 그 와중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팀은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요. 네. 안 되지만 노력을 하는 팀이 있고 아예 노력조차 안 하는 팀이 있는데 캔자스시티는 충분히 응원할 만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는 다른 지구들보다는 조금 이제 그 보이는 듯한 출발이어서 아쉬움이 남는 지구긴 합니다만 저희 다음 주에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동부지구는 정말 할 얘기가 많겠죠. 진짜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 오늘 게시물도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역시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별난의 별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